이 스폰서로서 가져야 할 자질, 스폰서로서 가져야 할 태도, 스폰서가 가져야 할 그 리더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짜잔!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를 맡게 된 샤론 로즈 마스터 양지선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라이브로 방송을 하고 있는 제가 있을 텐데 지금 녹화로 또 녹화 촬영본으로 인사를 또 따로 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 제가 강의를 했었던 내용 기억나시나요? 네. 네? 아무도 기억 안 나신다고요? 네, 그렇군요. 네, 지난주에 제가 강의를 했었던 내용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사업 전개 방향이었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에, 1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맨 마지막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있었어요. 바로 성공의 8단계와 A코어를 굉장히 강조를 해서 제가 강의를 했었는데 그게 바로 우리의 성공의 길, 성공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성공의 길, 성공자들이 걸어갔었던 그 길을 우리가 그대로 걸어가고 우리들의 성공하신 스폰서님들을 그대로 복제해 나간다면 우리가 당연히 성공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그 방법들에 대해서 이 시대에, 이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지, 또 기존의 방법들과 뭐가 다른지 같은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일단 복습을 한번 해볼 건데요. 이 문장을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넣으시면 누군가가 야, 애터미 사업해서 성공은 어떻게 해? 애터미는 어떻게 해야지, 어떤 방법으로 해야지 빨리 성공할 수 있어?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간단 명료한 게 대답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 줄 알면 그냥 다 대답하실 줄 아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면 지난주에 이렇게 PPT로 보여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띄워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이 내용입니다. 어떻게 하면 애터미에서 성공을 할 수가 있느냐? 오토 판매사 방향으로 성공의 8단계 순서대로 매일 A코어 실천하기. 네,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사업을 진행을 하고 이것들을 행동으로, 몸소 실천을 하시면 성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어떠한 마음가짐과 태도로, 어떤 자세로 이 사업 방법을 실천을 해야 하는지가 또 중요한 변수겠죠. 만약에 이렇게 훌륭한 성공의 길이, 성공의 방법이 주어졌는데 이걸 그대로 실천을 하는데 절대로 성공자가 갖추지 말아야 할 그런 자세로 이것들을 실천을 한다면 사실 무용지물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애터미 사업을 하는 사업자로서 가져야 할 그 자질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근거가 되는 그 책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가지고 나왔어요. 뭐냐면 위대한 네트워커의 삼위일체라는 책입니다. 네. 이 책을 예전에도 한번 말씀은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내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고 있는 이 애터미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어떠한 자질을 갖추어야 되는지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릴 건데 그 내용이 적혀 있는 책이고 이것이 바로 근거로서 여러분들에게 제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들고 나온 거예요. 이 책의 저자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이 책의 저자는 한국의 대기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삼성, 현대, LG 이런 기업에서 강의를 하신 분이고요. 또 청와대, 또 안행부, 교육청, 경찰청, 해병대 이런 관공서에서 강의를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전 해운업계 CEO셨고요. NGO 단체 사무국장을 역임하신 적이 있는 분이에요. 이런 분이 네트워커가 가져야 할 리더십, 그 자질, 어떤 태도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면 우리가 주의 깊게 좀 봐야 하고 또 그런 마음가짐으로 사업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네. 그런 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책을 말씀을 드렸고 중요한 건 이 책의 저자가 소속된 기업이 있어요. 소속된 기업이 어디냐면 그 회사 이름이 바로 프랭클린 코비사입니다.
그런데 프랭클린 코비사는 어디냐? 네, 이름 좀 어렵죠, 영어라서. 네, 어쨌든 이 회사가 어떤 회사냐라고 또 묻는 분이 계시다면 제가 또 설명을 드릴게요. 바로 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제가 몇 번 강력하게 이 책을 추천을 드린 적이 있고 또 이 책에 대해서도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이 책의 저자 스티븐 코비라는 아저씨가 세운 회사가 바로 프랭클린 코비사입니다. 네, 스티븐 코비라는 아저씨는 이 책을 쓰셨고요. 이 스티븐 코비라는 아저씨는 이성현 박사님의 강의에서도 수도 없이 소개된 분입니다. 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 회장님 나온 그 잡지 아시죠? 포춘지에서 선정한 세계 500대 기업 중에서 460개의 기업이 이 책을 교과서로 교육을 그렇게 시켰대요. 네. 회사의 문화와 회사의 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교과서처럼 쓴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자로서 성공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습관을 가져야 하는데 그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들이 적혀있는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그런 책을 좀 간소화시켜서 이 한국에 있는 이 책의 저자 강경수라는 분이 이 저자분이 이렇게 간단하게 책을 써냈는데 설명이 길었죠. 그런데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항상 성공자가 걸어간 길을 걸어가야 하고요. 그런 태도를 똑같이 복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성공하신 분들 그리고 그러한 길을 제시한 분들이 어떤 분인지를 확인하고 또 그것들을 따라야 해요. 그러니까 근거 없이 아무나 한 말 그대로 실천하거나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 제시한 방법대로 그 길을 걸어가면 성공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런데 삼위일체로서 제가 이제 PPT를 보여드리면 삼위일체, 3가지 위치가 있는데 사업자로서 우리는 스폰서의 위치에 있기도 하고 파트너의 위치에 있기도 하고 형제 라인의 위치에 있기도 하다라는 거를 삼위일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네, 이해가 가시죠, 여러분? 모든 네트워커는, 모든 사업자는 이 위치에 모두 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스폰서이기도 하고 파트너이기도 하고 형제 라인이기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오늘은 이 스폰서로서 가져야 할 자질, 스폰서로서 가져야 할 태도, 스폰서가 가져야 할 그 리더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신뢰, 두 번째 경청, 세 번째 시스템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렇게 그냥 단어로만 제시를 하니까 어떤 건지 잘 모르겠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질문을 먼저 드릴게요. 여러분들 어떤 리더가 되시고 싶은지 어떤 리더와 함께 하고 싶은지를 먼저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네, 우리가 리더로서 가져야 할 자질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들으실 건데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리더가 되고 싶은지 또 어떤 리더와 함께 일하고 싶은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성격이 좀 좋고 성품도 좋고 친절하고 자상하고 실력도 있고 그런 리더와 그런 스폰서와 함께 일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단순하게 말하면.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릴 텐데 이 중에서 한 분을 골라서 여러분들의 스폰서라면 이제 어떤 분을 선택을 할지 한번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네. A팀장이 있고 B팀장이 있습니다. A팀장의 성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A팀장은 어떤 사람이냐면 굉장히 성격이 좋고 사람들이 인자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사람과 함께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할 만큼 굉장히 편안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굉장히 큰 결함이에요. 뭐냐면 업무 처리 능력이 굉장히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일을 이 사람한테 맡기면 한 개씩 실수를 하고 뭔가 한 가지씩 빠뜨리고 결과를 뭔가 내지 못하는 누군가가 옆에서 일 처리를 마무리를 해줘야지만 끝을 낼 수 있는 그런 좀 자질이 부족한 그런 팀장이에요. 성격은 좋은데 굉장히 일 처리를 못하는 그런 팀장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 B팀장은요 굉장히 업무 능력이 뛰어나요. 그래서 목표를
설정을 하면 그걸 꼭 달성을 하고 굉장히 업무 처리 능력이 뛰어나고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뭐든지 척척척척 일을 잘 해내고 팀원들에게도 비전과 목표를 굉장히 제시를 잘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성격이 너무 까칠하고 스트레스 받는 말을 잘하고 함부로 말을 막 하고 굉장히 기분 나쁘게 하는 그런 좀 능력이 있어요. 네, 한마디로 성품이 좀 성격이 좀 안 좋은 거죠. 네. 그런데 이런 A팀장과 B팀장이 여러분들의 스폰서라면 네, 여러분들은 어떤 쪽을 선택하고 싶으세요? 네. 좀 고민이 되세요? 아니면 바로 나는 성격적으로 나는 A팀장이랑 일하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나는 그냥 성격이 좀 안 좋고 성품이 좀 그래도 일 잘하는 스폰서랑 그런 스폰서를 만나고 싶어. 그런 스폰서랑 일하고 싶어. 이렇게. 그래서 나는 B를 선택하고 싶어. 네. 어느 쪽이세요? 저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둘 다 싫습니다. 저는 둘 다 싫어요. 왜냐면 여러분들 맞잖아요. 네. 여러분들도 속마음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솔직히 둘 다 잘하면 너무 좋죠. 그런데 완벽할 순 없어요, 사람이. 왜냐면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저도 때로는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말을 또 실수로 네, 물론 제 의도는 그렇지 않지만 실수로 좀 그런 말을 할 수도 있고 태도가 때로는 가끔 좀 모자란 태도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렇게 유튜브 라이브 조회를 하고 있는 것만큼 시대에 발을 맞춰서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강의 능력은 조금 떨어지거나 부족할지 몰라도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스마트폰 활용 능력이라던가 기본적인 자질은 다행히 좀 젊은 편에 속하다 보니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 조금 젊은 편에 속하다 보니 그래도 활용은 대부분 할 줄 알아요. 네, 너무 다행이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양쪽 측면으로 봤을 때 우리는 성품과 역량 모두를 가질 수 있도록 최소한 노력은 해야 된다라는 거. 그거를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완벽하게 잘해야 된다가 아니라 최소한 노력은 해야 된다라는 거죠. 만약에 내 스폰서가 난 싫어. 나 그런 거 다 하기 싫어. 나는 그냥 스마트폰으로 뭐 아무것도 할 줄 몰라도 괜찮아. 내 파트너가 다 하면 되니까. 만약에 이런 말을 하는 스폰서가 있다면 여러분들 어떠실 것 같으세요? 좀 충격적이지 않으신가요? 기본적인 능력은 정말 그냥 기본적인 그런 수준에서 갖추어야 할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특별한 능력을 요구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애터미 사업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그런 능력은 스마트폰 중에서도 이 애터미 앱 회원가입을 시킨다거나 제품을 구매할 줄 안다거나 카카오톡을 통해서 어떤 자료나 정보들을 전송할 줄 안다거나 유튜브 온라인 조회를 참여할 수 있다거나 줌 미팅에 이렇게 클릭해서 참여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간단한 것들을 스마트폰 활용 능력 그리고 역량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성품은 시간을 두고 장기적으로 계속 이 사업을 통해서 만들어 나가야 되는 부분이겠죠. 좀 빚어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A팀장과 B팀장 모두 지양해야 할 겁니다. 우리는 조금 더 나은 리더가 되기 위해서 C팀장은 여기다가 넣지 않았지만 C팀장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좋은 성품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또 절제하고 자제할 수 있으면서도 어느 정도의 역량을 갖춘 사업 설명이라던가 기본적인 이런 사업의 자질을 갖춘 그런 C팀장, 그런 리더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A팀장이 어떠한 유형의 리더라고 말을 할 수 있냐면 바로 이런 리더예요. 머리는 받쳐주지 않는데 노력하는 리더. 이게 과거에 가장 위험한 리더의 유형이었다고 합니다. 현재는 이런 리더가 위험하다고 합니다. 머리는 받쳐주는데 비윤리적인 리더. 한마디로 설명하면 똑똑한데 좀 못된
네 가지가 없는 리더, 그런 리더가 현재 가장 위험한 리더의 유형이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쨌든 현재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조금 더 치중을 해야 될까요? 사실 역량보다는, 똑똑한 머리보다는 성품, 윤리적인 그런 어떤 태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성품을 갖추는 게 왜 중요한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지금 이 리더십에서 제가 3가지 설명을 드린댔잖아요. 첫 번째가 뭐였죠? 신뢰입니다. 신뢰. 지금 신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건데요. 우리는 신뢰를 받는 그런 리더, 스폰서가 되기 위해서 성품과 역량을 갖추어야 된다라는 건데요. 그런데 그 중에서 성품이 조금 더 만약에 중요하다라고 한다면, 비중에서 아주 조금 더, 성품을 조금 더 갖춰야 된다고 한다면 그게 왜 중요한지를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감정도요. 감정은행이라는 게 있대요. 감정은행. 그래서 감정은행 계좌라는 걸로 이 인간의 감정을 좀 설명을 했는데, 저라는 사람과 여러분, 개인 1대1의 관계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실수라는 거를 하고 신뢰를 잃는 그런 행동을 하면요. 그 감정은행 계좌에서 제가 인출을 한 거예요. 인출. 돈을 뺀 것처럼 은행에서 돈을 빼고 또 돈을 넣고 이렇게 하잖아요. 입금과 인출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감정은행에도 인출을 하는 행위가 있고, 예금, 입금을 하는 그런 행위가 있대요. 그런데 신뢰를 잃는 행동을 하는 거를 우리는 이 감정은행 계좌에서 인출을 했다라고 말을 한대요. 그런데 무서운 게 뭐냐면 이 감정은행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래하는 그런 돈을 거래하는 시중의 은행과 좀 다른 게 있어요. 뭐냐면 감정을 1회 인출하면 5회를 예입을 해야 된대요. 너무 무서운 거 아닌가요? 돈은 100만 원을 뽑으면 100만 원을 인출해서 사용을 하면 다시 100만 원을 넣으면 똑같이 제로가 된다 그래야 되나? 똑같아지지만, 수치가 똑같아지지만 이 감정은행은 무서운 게 뭐냐면 인출을 한 번 하면 5회를 예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신뢰를 한 번 잃으면 신뢰를 다시 쌓는 게 힘들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 감정은행 계좌라는 걸로 이 신뢰를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뢰를 한 번 잃는 행동을 하면 신뢰를 다시 얻기가 너무나도 힘들다라는 거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정말 성품을 조금 갖춰서 좋은 모습으로 파트너분들에게, 또 나의 스폰서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지금 스폰서십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스폰서로서의 리더십을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 사업을 하고 있는 모든 애터미인들에게, 또 애터미 소비자분들에게 이 신뢰를 인출하지 않도록, 잃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면 신뢰가 한번 무너지면 정말 이 사업에서 성공하기가 너무 힘들어지거든요. 그런데 감정은행 계좌라고 하는 그 은행에 예입을 하는 방법이 있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신뢰를 쌓는 방법인데, A코어 아시죠, 여러분? A코어에서 중요한 게 신뢰 쌓기라는 게 있었습니다. 신뢰 쌓기. 한마디로 이 내용은요, 신뢰 쌓기를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해하기 쉬우니까 쭉쭉 넘어갈게요. 첫째, 작은 일에도 관심을 보이고 친절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한다. 너무 당연한 일이죠. 작은 일에도 우리가 관심을 보여주고 좀 칭찬을 해주는 그런 태도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파트너분들한테 비비크림을 하나 전달했다, 선크림을 하나 전달했다 라고 막 자랑을 하는 파트너분들에게도 대단하다고, 진짜 대박이라고, 너무 수고하셨다고, 이렇게 작은 일에도 되게 관심을 보이고 조금 그런 말 하나하나에 칭찬을 해주면서 그 이후에 상담으로 이렇게 끌고 나가는 그런 능력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상대방을 먼저 이해하고 내 생각을 이해시키는 건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대화를 하면 항상 내 얘기를, 내 생각을 막 이해시키려고 이렇게 하지, 상대방이 하는 말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깊이 생각을 해보는 경우가 사실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좀 타고난 어떤 그런 기질이, 좀 사람의 이기심이 좀 그렇다고 해야 되나요? 사람 마음이 그렇습니다. 내 얘기가 더 맞는 것 같고 당연히 내 생각이 조금 이렇게 이 사람한테
이렇게 주입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사람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상대방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고 좀 이해를 하려는 그런 태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파트너 사장님들이 다 말씀을 하시는 거에 100% 공감되고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그 사람이 왜 그랬을까? 이 사람이 이렇게 한 데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라고 조금 더 생각을 해보려고 노력을 해요. 그리고 세 번째, 약속을 잘 지키는 거. 네, 당연한 거죠. 네, 신뢰를 지키는 데 있어서 약속을 잘 지키는 건 당연한 겁니다. 약속을 맨날 깨는데 신뢰를 할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그리고 네 번째, 네, 자리에 없는 사람을 험담하지 않는다. 네, 이거는 우리가 비비불이라고 하는 내용 있죠.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 네, 비난, 비평, 네, 불만, 토로하지 않는 거. 우리 성공자의 태도로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 기대사항을 명확히 한다. 이거 간단한 건데요. 잘 지키지 않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화를 할 때 여러분들 좀 서로 기대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거를 좀 명확히 할 줄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스폰서로서 파트너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그러한 내용을 조금 정확하게 전달을 하고 명확하게 이렇게 이해를 좀 시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서로 소통이 되고 그것들에 대해서 서로 실망하지 않고 신뢰를 좀 이렇게 지킬 수 있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은 별거 아니지만 이런 거겠죠. 제품을 빌려가거나 스폰서 파트너 관계에서 내 제품을 빌려가거나 먼저 구매를 하거나 했는데 돈을 제대로 이렇게 입금을 해주지 않았다거나 날짜를 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좀 명확히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제품을 파트너에게 하나를 빌렸는데 그거를 내일 제품으로 주겠다. 혹은 내일 구매를 해서 집으로 보내주겠다. 그럼 포인트랑 같이 들어가는 거겠죠. 예, 굉장히 사소한 내용인데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부분이 우리가 좀 명확해야 돼요. 그리고 기대사항.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파트너가 이렇게 해주겠지? 내가 스폰서에게 이렇게 행동하면 스폰서도 이렇게 해주겠지? 하는 것들이 뭐가 되던 간에 그런 내용들이 있다면 조금 명확하게 인지가 되도록 이렇게 말로써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서로의 신뢰관계가 깨지지 않겠죠? 그리고 여섯 번째, 사과하거나 용서한다. 네, 이것도 당연한 겁니다. 잘못한 게 있으면 사과를 바로 하고 서로 용서를 할 수 있는 그런 태도, 자세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I 메시지로 피드백을 준다. 네, 뭐냐면요. 너는 이렇게 하면 안 돼. 너는 이렇게 행동해야만 해. 너는 이렇게 했어야만 했어. 하는 거는 you 메시지래요. 너로 이야기하는 거.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좀 기분 나쁘고 지적질을 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신뢰를 조금 떨어뜨리거나 좀 이렇게 이 사람에 대해서 상대방의 you 메시지로 전달하는 그 상대방에 대해서 조금 나쁘게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I 메시지는 뭐냐면 그랬어? 너는 그렇게 생각했어? 나라면 이렇게 행동했을 것 같아. 나라면 좀 이렇게 기분이 안 좋았지만 나라면 이렇게 대처했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조금 유도리 있게 이렇게 설명하는 방법을 I 메시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I 메시지로 피드백을 준다. 네. 이 7가지 방법으로 신뢰를 지키는 그런 구체적인 행동 실천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책에서 스폰서로서의 리더십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준 부분이에요. 그래서 감정은행 계좌에 우리가 예입을 많이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신뢰를 쌓기 위해서 이러한 행동들을 실천을 하면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행동을 해봐야겠죠? 이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인 사업 진행을 할 때 행동 팁이 좀 새로 생긴 게 있다면 너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신뢰 부분이었고요. 두 번째는 경청입니다. 네, 경청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잘 들어주는 태도죠. 이거는 100번 넘게 우리가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세미나에서 들었었던 내용입니다.
다들 아시죠? 경청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아까 전에도 물론 말씀을 드렸지만 경청은 이 사업의 기본이에요. 파트너들과 상담하기 위해서도 경청이 중요하고요. 소비자들의 어떤 니즈나 문제점을 파악하고 우리가 무언가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 또 제품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 소통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소통의 첫 번째가 바로 경청입니다. 그래서 들어주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청에 대한 어떤 명언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어떤 구절이 있어서 적어봤는데 이것도 책에 나온 내용이에요, 물론. 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하는 리더는 사랑을 받는데요. 한마디로 이런 스폰서는 파트너와 관계가 좋을 수밖에 없겠죠? 소통의 제1의 장애는 잘 듣지 않는 것이다. 아, 네. 이거는 뭐 이렇게 해라라기보다는 잘 듣지 않으면 소통에 장애가 생긴다라는 거를 좀 알려주는 그런 구절이네요. 그리고 또 잘 들어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혀가 당신을 귀머거리로 만들 것이다. 아, 네. 이것도 경고의 내용입니다. 네. 우리가 잘 듣지 않고 우리의 말만 한다면 상대방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지 않고 내 주장만, 내 이야기만 강력하게 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귀머거리가 될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귀머거리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고 귀가 꽉 막힌 리더는 결국에는 그런 조직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없게 될 거고 조직이 좀 잘못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면서 점점 쇠퇴의 길을 걷게 될 거라는 그런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성경 구절인데요. 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네, 이거는 경청, 귀로 듣는 태도에 대한 부분보다는 말에 대한, 입에 대한 그런 조심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을 조금 더 적어놨네요. 어쨌든 여러분들 경청에 대한 중요성은 100번, 1000번, 만번 들어왔지만 또 100번, 1000번, 만번 말해도 넘침이 없습니다. 우리가 파트너의 이야기나 또 스폰서가 조언해주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도 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기분 나쁘게 들릴 때도 간혹 있겠지만 스폰서가 도대체 나한테 이런 얘기를 왜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열린 마음으로 이렇게 들어주면 좋겠고 또 형제라인 분들이 사업에 대한 어떤 팁, 노하우에 대해서 공유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들을 필요가 있겠죠. 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시스템입니다. 네, 시스템은 그러니까 저번 주 금요일에도 계속해서 강조를 했는데 A코어에서 이 시스템 참석, 행사 참석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 시스템 참석의 중요성은 바로 성공의 8단계, 네, 순서대로 해야 한다는 그 내용 중에서 바로 8번째에 있는 그 복제가 시스템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네,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성공의 8단계 순서대로 A코어를 매일 실천해야지만 성공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여러분 그게 성공의 길이고 성공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 성공의 방법 중에서 시스템 참석이라고 말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시스템이 뭔가요? 여러분들? 네, 그 시스템이 세미나라고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제가 시스템에 대해서 2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지금 보여드릴게요. 네, 바로 회사에서 주어진 시스템이 있고 우리가 직접 만들어 나가야 할 시스템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2가지 둘 다 있어야만 합니다. 본사에서 모든 시스템을 성공할 수 있는 성공 시스템을 마련을 해주었지만 우리가 조직 문화로서 조직에서 그러니까 우리 다모아 센터에서 또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의 수많은 센터에서 이 문화를 만들어 나가지 않으면 이 자체의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지 않으면 절대로 성공 시스템은 완벽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어진 시스템은 네, 이렇게
회사에서 계속 온라인으로 송출을 해주고 있는 석세스 원데이 지역 부업가, 네, 부업가는 지금 이제 진행을 하고 있지 않죠. 이런 세미나들이 있고, 또 고객 상담 센터라든가 해외 지사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공짜로 얻은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만들어야 될 시스템은 뭐냐? 바로 팀 문화입니다. 이 문화, 기업의 문화도 물론 시스템이고 팀의 문화도 시스템인데, 이 문화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기업 문화의 중요성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 여러분들, 우리 대기업 중에서 가장 유명한 3사, 요즘에는 더 유명한 그런 회사들이 많이 나왔지만, 가장 유명한 회사들과 애터미의 이런 기업 문화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네, 삼성, 여러분들 다들 아시는 그 삼성이라는 그 대기업, 멋진 회사가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어떠한 성향의 회사인지 아세요? 이 삼성은 굉장히 치밀한 관리형이고 차가운 지성을 가진 머리형 문화를 가지고 있대요. 네, 차가운 지성의 머리형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 것 같나요? 굉장히 혁신적인 그런 어떤 느낌을 주는 회사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는 LG라는 회사입니다. 네, LG라는 이 기업. LG는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네, LG는 인간 중심의 문화를 상징하는 그런 로고를 또 사용을 하고 있죠. 그 LG라는 그 로고, 마크가 이런 어떤 사람의 그런 형상을 좀 가진 그런 로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따뜻한 가슴형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대. 네, 여러분들 현대 어떤 회사 같나요? 정주영 회장이 말한 그 유명한 일화가 있죠. 하기는 해봤어? 이 말 들어보셨나요? 네. 하기는 해봤어? 네. 해봤냐고 물어봤죠? 네. 행동형. 이 회사는 행동의 장형 문화, 네, 장형 문화를 가진 그런 기업이라고 합니다. 네. 이런 각각의 특징을 가진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문화로 좀 자리 잡아 있는 거예요. 그 회사의 오너의 CEO의 마인드에 따라서 이런 문화가 형성되기 마련인데, 여러분, 애터미는 어떤가요? 네, 애터미는 어떤 기업이라고 회사를 소개할 수 있죠? 한마디로 딱 정의를 하자면 바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기업입니다. 네, 여러분 다들 생각나시죠?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기업 애터미입니다. 네,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리고 우리가 고객센터에다가 전화를 하면 그렇게 문구가 멘트가 나옵니다. 맞죠? 그래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기업 애터미인데, 우리는 그럼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을까요? 네, 우리는 섬김의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3대 문화에는 원칙 중심의 문화, 또 나눔의 문화,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지만 대표적으로 섬김의 문화를 가지고 있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그래서 각 기업들은, 각 회사는 이러한 자체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그 문화는 CEO의 마인드에 따라서 이렇게 형성이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이 교육과 시스템으로 이렇게 정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 조직에서, 그러니까 우리 이 라인과 우리 팀, 우리 센터에서 만들어야 될 그런 문화는 그럼 어떤 문화일까요?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네, 회장님이 만든 회사에서, 애텀이라는 회사에서 우리가 성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회장님의 마인드 그대로를 복제하면 됩니다. 네, 맞죠? 그래서 우리의 최고 스폰서는 그냥 박한길 회장님이라는 생각을 하시고, 박한길 회장님이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그런 문화를 우리 센터에서도 자체적으로 만들어가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업자로서 그런 태도를 가지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회사가 각각 다 이렇게 한 가지 문화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머리형 문화인 삼성도 여러 가지 인성교육이라든가 굉장히 그 고위 간부직들이 그런 자질들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교육을 당연히 하고 있겠죠. LG나 현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수많은 회사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기업 문화가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거를, 그래서 저 회사들이 이렇게 생존할 수 있구나, 그래서 저 회사들이 이렇게 멋지게 성장할 수 있었구나 라는 거를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 조직도
성공하기 위해서 이런 자체적인 문화를 조금 가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성공을 하려면 성공한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된댔잖아요. 그 사람들이 말한 대로 하면 성공을 할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그 성공의 방법을 가르쳐 주신 분들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을 하자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스폰서로서 가져야 할 자질 3가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가 신뢰였고, 두 번째가 경청이었고, 세 번째가 이 시스템 참여 혹은 시스템 만들기였습니다. 네, 이 3가지 굉장히 간단한 건데 머리에다가 꼭꼭 넣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리더로서, 스폰서로서 이런 자질을 가져야 파트너들에게 존경받는 리더가 될 수 있고 파트너들에게 인정받는 스폰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조금 더 많은 팀원들을 리크루팅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리크루팅된 팀원들이 정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정착한 팀원들이 성장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을 해 나가야지만 우리가 최종 목적지인 그 상한선에 도달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자질과 태도를 가지고 사업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고, 꼭 성공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이 모든 걸 우리가 해야만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네, 제가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성공의 8단계 순서대로 A코어를 매일 실천하셔야 합니다. 네, 첫 번째 멘트 까먹었는데 방향은 어떤 방향으로요? 네, 오토 판매사의 방향으로. 나만 오토 판매사가 되면은, 네, 내가 오토 판매사가 되면은 나의 파트너가 어떻게 오토 판매사가 될 수 있을지 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오토 판매사의 방향으로 그 길을 걸어가고, 그렇게 오토 판매사가 되고 난 이후에는 내 파트너들을 오토 판매사로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하자라는 거죠. 그런데 그 방법으로 지금 성공의 8단계와 A코어를 제시를 드린 거고요. 그거를 이런 자세로, 네, 이런 태도로 사업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계속해서 강조를 했고요. 제가 계속해서 정리를 하고 있어요. 네, 개념 정리 중요할 것 같아서 강조를 드린 거고요.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네,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업에 이 온라인 조회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 강의들이 마음속에 그리고 머릿속에 남아서 나중에 내 파트너들에게 이 애터미 사업의 성공의 방법들을 가르쳐 줄 때 소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마음으로 강의를 했고요.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